여러분들 여러 가지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감사합니다. 박수 보내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다들 새벽부터 오셨죠? 예. 제가 원래 한밤중에 일하는 사람이라 새벽 4시, 5시에 자는데 날을 새버렸어요. 제가 원래 한 5시에 자서 한 10시부터 일하거든요. 자,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강의를 할 수 있게 돼서 기쁜 영광입니다. 그리고 지금 서구당 전국 학술대회가 작년 11월, 12월부터 지금 연달아서 이어지고 있는데 아마 지금 이게 최근 행사로는 4번째, 5번째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행사를 할 때마다 이렇게 인원이 2배씩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 행사장이 왜 이렇게 많이 커졌어요? 네, 갑자기 스크린이 작아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자리가 즐겁고요. 또 우리 제 스승님이신 우리 서구당 사부님과 또 함께 공부하신 분들, 또 많은 선생님들이 이렇게 또 함께 성장해서 이러한 자리를 가질 수 있다는 게 정말 기쁩니다. 제가 딱 10년 전이었던 2016년도에 그때 서구당 사부님을 찾아갔었어요. 참고로 이제 그때 제가 사업이 패가망신해가지고 거의 저 한강다리를 기웃거리던 시절인데 아주 힘들었던 시절이죠. 근데 제가 운영하던 그 망해가는 사업장 바로 옆에 저희 사부님의 강의실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찾아간 게 저한테는 제2의 생명을 얻은 것 같기도 하고 저한테는 바로 새로운 운명의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고 보니까 딱 10년이 됐네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사부님을 딱 만났는데 그때 막 사부님께서 유튜브를 야심차게 시작하시던 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가 근데 당시에 유튜브를 하는 명의가가 거의 없었어요. 그랬는데 어떤 면에서는 10년이 지나서 이렇게 저희 서구당 스승님 밑에 훌륭한 많은 선생님들이 이렇게 배출이 되셔서 이제는 서구당 어벤져스 선생님들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많은 분들과 함께 이런 큰 행사를 연달아서 계속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감개가 무량합니다. 이게 다 저희 사부님 공덕이고 저희 사부님의 어떤 큰 기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저는 사부님한테 감사한 게 너무 많아요. 원래 그런 게 있죠. 그 유튜브로 그 구독자 100명, 1000명 넘기가 정말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렵습니다. 그런데 마침 저희 사부님이 유튜브로 구독자를 그냥 팍 뚫고 올라가신 거예요. 제가 거기에 엎혀가지고 거기 편승을 해서 거기 슬쩍 숟가락을 하나 얹어가지고 덕분에 저도 잘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에게 새로운 인생을 열어주신 큰 은인이자 저희 스승님이시라고 저희 생각하십니다. 참고로 아까 전에 도훈 선생님께서 그 간여지동 중에 비견 간여지동은 마음이 안 맞으면 상종도 안 한다 그랬잖아요. 제가 비견 간여지동입니다. 제가 갑인일주예요. 그래서 저랑 이렇게 사대가 안 맞으면 이렇게 쳐다도 안 봅니다. 그 말인즉슨 저희 서구당 사부님의 마음이 정말 넓으신 분이세요. 제가 솔직히 사람을 많이 가립니다. 제가 사람을 안 만나요. 제가 많이 가려요. 저 동굴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인데, 근데 저희 사부님은 정말 인격도 훌륭하시고, 그 다음에 지혜도 정말 훌륭하셔서 정말 대단하신 분이세요. 그런 게 있죠. 보통 이렇게 대를 이어서 제자들이 나오는데,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 같으신 분들 있잖아요. 보통 그러면은 그분 위에 스승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아니면 스승이 있더라도 넘사벽이든가 완전히 그 청출어람이 아주 심하든가. 근데 저희 사부님이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 서구당 사부님이 무슨 학회 2대 회장이다, 무슨 학회 3대를 이어받았다, 이런 형태로 다른 유명하신 분의 권위를 물려받아서 자신의 학파를 만드시는 게 아니라 그냥 본인 이름으로 자기 학파를 만드셨습니다.
오히려 저희 같은 우리 쪼랩들이 이제 그 이름을 이제 숟가락을 얹어가지고 이제 같이 잘 가고 있죠. 아무튼 이렇게 넓은 장소에서 함께 우리 서구당 학술대회가 이렇게 행사를 가질 수 있다는 게 정말 기쁜 일입니다. 자, 이제 제가 준비한 강의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의 주제는 명리로 운명 업데이트하기입니다.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명리학에 조금 한 발 더 나가서 좀 얘기를 좀 해드릴까 해요. 그래서 좀 명리학에 대한 생각을 조금 바꿔보는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꼭 무슨 느낌이냐면 뭐 그런 거 있죠. 집에 도둑이 좀 드는 것 같아서 경비견을 한 마리 이렇게 집 지키라고 이렇게 잘 짖는 강아지를 한 마리 들였는데 근데 그 강아지가 집만 지키는 게 아니고 빨래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세탁기도 돌리고 밥도 하고 뭐 꼭 그런 느낌 있죠? 아니 이게 강아지가 맞아? 약간 그런 느낌. 근데 사실 저는 그 사주명리가 좀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이 사주명리를 공부를 한 게 나의 운명을 좀 알고 싶어서, 나의 불안한 미래를 좀 알고 싶어서, 지금보다 좀 잘 살고 싶어서, 또는 내 자식이나 내 남편이나 또는 내가 뭐 은퇴 후나 퇴직 후에 사람들을 좋은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 사주명리학을 공부를 하십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들의 목표는 이거죠. 미래를 알고 싶다. 이게 목표죠. 미래를 알고 싶다. 더도 덜도 안 바란다. 뭐 10개도 안 바라고 내 하나만 알면 좋겠다. 뭐 한 10가지 사건 중에 한 개만 알아도 감지덕지. 뭐 그러죠. 그런데 이 명리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미래를 알려주는데 그치는 게 아니고요. 이거를 잘 활용하면 미래를 유도합니다. 그래서 사실 명리학은 미래를 유도하는 학문이에요. 미래를 유도하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은 이게 장점도 되고 단점도 될 수 있는데 지혜로운 사람한테는 미래를 유도하는 게 좋은 일이고 어리석은 사람한테는 미래를 유도하는 게 안 좋은 일이에요. 식당에 가서 음식 고를 줄 아는 사람이 가서 식당 가서 밥 이렇게 해주세요 하는 거는 좋은 거죠. 근데 쥐뿔도 밥을 할 줄 모르고 뭐가 맛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괜히 주방장한테 가서 오늘 저녁에 간은 이렇게 해주시고 재료는 요거 넣어주시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음식을 망칩니다. 그냥 나보다 음식 많이 한 셰프한테 맡기는 게 나아요. 자, 그럼 여러분들은 운명의 신에게 맡기겠습니까? 아니면은 좀 내 바라는 것 좀 몇 가지 좀 이렇게 요청을 해서 뭐 들어주시면 고맙고 뭐 안 들어주시면 어쩔 수 없고 뭐 전문가께서 좀 알아서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낫겠죠. 그래서 이 명리학이 어떤 느낌이 있냐면은 내가 사람의 운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치를 깨달을 수 있다면은 우주에서는 유도 능력을 허락을 합니다. 유도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좀 그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리로 운명을 업데이트하기. 자, 사실 업데이트 안 해도 잘 돌아갑니다. 사실 우리가 운명을 업데이트 안 해도 잘 돌아가는데 사실 명리에 관심을 가지신 대부분의 분들이 지금 나의 운명 프로그램이 좀 과히 마음에 안 드신 경험들을 좀 많이 하셨을 거예요. 내가 왜 이런 결혼을 했을까? 내가 왜 하필 이런 사업을 했을까? 내가 왜 하필 그 사람의 말을 들었을까? 내가 왜 그때 조심하지 않았을까?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 나도 좀 내 운명의 주체성을 가지고 싶다. 그런 느낌이 드실 겁니다. 그러면 다음 얘기를 해보죠. 자, 운명은 결정된 것인가? 만들어가는 것인가? 이거는 굳이 명리학에서만이 아니라 철학에서도 늘 논하는 얘기입니다. 운명 결정론이냐 아니면은 운명 자유의지론이냐 하는 건데 사실 이거 아니면 저거가 아니고요. 두 가지가 섞여 있습니다. 어떤 거는 결정돼 있고요. 어떤 거는 자유의지가 작동을 해요. 그러면 그 원리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무엇이 결정돼 있고 무엇을 만들어가는 거냐 하면은 이겁니다. 운명 게임의 규칙과 룰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운명 게임의 결과는 정해져 있지 않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여러분들이 축구 경기나 농구 경기를 룰을 정하고 하는 겁니다. 자, 룰은 정해져 있어요. 공을 손으로 잡으면 안 된다. 또는 공을 발로 차면 안 된다. 이런 각각의 자기만의 개인 맞춤 운명 규칙이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는데, 그러면 축구 규칙이 정해져 있다고 내가 3대 0으로 질지 5대 1로 이길지 그건 안 정해져 있잖아. 사실 그거는 열심히 하는 사람이 이깁니다. 그리고 숙련된 사람이 이기겠죠. 훈련 많이 한 사람이 이겨요. 그러니까 운명 게임의 규칙과 룰은 정해져 있는데 운명 게임의 결과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 말인즉슨 너는 남편 복이 없어. 그냥 혼자 살아. 만약에 이런 얘기를 들었다. 물론 저는 이런 얘기를 잘 안 하는 편입니다만, 그 말인즉슨 너의 남편과 함께 살기 프로젝트의 미션 난이도가 좀 높다. 자, 이건 거예요. 내가 학교에 갔는데 그 학교는 수학 시험을 좀 어렵게 내는 학교다. 그건 거야. 그러면은 그러면 수학 시험 안 보면 안 될까요? 근데 그 학교가 수학 전문 학교야. 수학 시험을 안 보면 졸업을 안 시켜. 그리고 계속 수학 시험을 내 가지고 통과될 때까지 계속 유급을 시켜요. 계속 재수를 시켜. 자, 이런 형태가 나타나는 거죠. 회피가 안 돼. 회피가. 그러니까 사실 사주 명리학을 공부하는, 무엇이 결정된 것인가를 아는 거는 나의 인생 게임에 무엇이 정해져 있는가, 룰이 정해져 있는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가령 월간에 편관이 떠 있고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월지도 편관이다. 그러면 편관은 나쁜 것이니 회피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 말인즉슨 너의 인생 게임이 역경을 이겨내는 것으로 시작될 것이다 라는 의미예요. 회피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달리기가 아니라 달리다 보면 허들이 몇 개 있을 것이다인 거야. 그러면 그래, 그럼 심호흡을 크게 하고 허들을 좀 잘 넘어야지. 어디 허들이 언제 나타나나 보자. 이 정도를 봐야 되는 거지. 저 허들 좀 누가 치워줘. 나 저 허들 때문에 못 가겠어. 저 엄마 와서 허들 좀 치워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편관을 누가 치워줘? 그걸 왜 남한테 밀어? 그러니까 편관 격들은 기본적으로 역경을 이겨낼 때마다 한 단계씩 상승합니다. 인생이 달라지는데, 회피를 하면은 이게 퇴보를 해요. 퇴보를. 그러니까 적당히 낮은 허들부터 넘는 훈련을 하다가 높은 허들을 넘을지언정, 나 허들만 보면은 제 귀신이라서 나 쟤 회피할 거야. 이게 안 된다라는 거죠. 운명 게임의 규칙을 우리가 안다면 운명 게임의 결과를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다가 되는 겁니다. 자, 이 얘기를 한번 해보죠. 제가 시간상 요즘 제가 PPT를 한 20장 준비했는데 이 시간상 그냥 바로바로 넘어갈게요. 이 얘기만 좀 할게요. 사주라는 게 맞춰야 할 단 하나의 결과냐라고 보면은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요즘 양자역학이 대중화가 되면서 이 양자역학이라는 게 10년 전만 해도 이 소수의 전문가나 과학자들만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리고 사실 과학자들도 이해가 안 돼서 이 양자역학은 이해를 하는 게 아니다라고 그 유명한 노벨 물리학상 받으신 분도 얘기를 했어요. 그냥 규칙으로는 나오는데 그게 왜 그런지는 모르겠다. 이게 양자역학이죠. 근데 요즘 양자역학에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고전 물리학에서는 그 원인과 과정을 알면 결과를 정확히 알 수 있다라는 논리를 폈어요. 이거는 마치 포탄의 궤적을 레이더로 잡아가지고 그 포탄이 어디로 떨어질지를 정확하게 삼각 측정으로 알 수 있다와 같은 거죠. 그게 일부 가능했어.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간의 운명과 관련돼서도 사전 규칙을 다 알면 이 사람의 결론이 어디로 갈 것인지를 알 수 있다가, 그게 고전 물리학에 나오는 운명 결정론적인 요소입니다. 그게 무슨 악마인가 해가지고 그 유명한 그 역설이 있어요. 그런데 양자역학에서 다른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양자역학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확률로 존재한다. 확률로 존재한다. 이것을 운명론으로 바꾸게 되면 우리의 미래는 이렇게 정해져 있다가 아니고 우리의 미래는 확률로 존재한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거지가 될 확률 23%, 부자가 될 확률 36%, 귀족이 될 확률 28%, 이렇게 갈 확률 3%, 저렇게 갈 확률 1.5%. 근데 그것도 측정하는 시점에서의 얘기고,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냐에 따라서 1년 후에 재측정하면은 13%였던 확률이 23%로 늘어날 수 있고, 53%였던 확률이 80%가 돼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의 미래는 확률로 존재하는 여러 갈래의 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명리 공부를 통해서 현재 이 사람의 사주를 통해서 운명 규칙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를 보고, 즉 운명 규칙이 농구 게임인지 배구 게임인지를 봐야 되는 거죠. 다음, 이 사람이 그 운명 규칙에 맞게 게임을 잘하고 있고 현재 스코어가 어떻게 돼 있는지의 인생 서사를 들어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인생 게임에 축구 경기를 하라고 돼 있는데 자꾸 공을 손으로 잡았다거나, 툭하면 심판을 폭행했다거나, 툭하면은 골키퍼 맡으라 그랬는데 자꾸 미드필더로 쫓아나가가지고 우리 팀이 졌다거나, 이런 상황들이 있는지를 확인해서 당신 운명 규칙에서는 이러이러한 상황이 자주 벌어질 텐데, 자꾸 당신이 그걸 이런 식으로 대처를 하면 당신이 해결하지 못하는 인생 문제는 끝까지 죽을 때까지 당신을 따라다니면서 계속해서 재시험을 낼 것이니, 다음에 또 이런 일이 닥치게 되면 그렇게 해결하지 말고 이렇게 해결하라 라고 우리는 조언을 해줘야 되는 거죠. 가령 이런 거예요. 사주에 인사신 사명이 걸려있는 사람이 왜 내 주변에 이렇게 사건 사고가 많고 왜 나한테는 사건 사고가 많이 걸리는 거야 해가지고 만약에 절로 숨었다. 그럼 어떻게 될까? 절에서 사건이 나요. 그 민폐를 끼친 거야. 그렇게 되면은 왜 조용한데 사건을 끌고 들어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내 주변에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현상을 역으로 이용하여 그거를 해결하는 일을 하면 부자가 된다예요. 자, 제가 보세요. 카센터 주인. 자, 카센터 주인 사주는 세상이 평온해야 돼? 사건 사고가 많아야 돼? 그치? 그 강력계 형사. 강력계 형사는 사건을 많이 해결해야 승진할 수 있죠. 이왕이면 뉴스에 나오는 걸로. 그렇죠? 그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이게 명리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나라의 사건 사고를 되게 제보를 1등으로 하는 시민 기자가 있어서, 그 사람이 일주일에 한두 건씩 사건 사고 현장을 생생한 사진으로 찍어서 이렇게 뉴스에 제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뉴스 기자들이 이 사람 도대체 누군데 왜 사건 사고가 나는 곳에 꼭 이 사람이 있냐. 그래서 그 사람을 찾아가서 인터뷰를 했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말이지, 인생을 살다가 늘 내가 교통사고를 당하고 산에서 떨어지고 강도를 당하고 차에 치고 무슨 중병에 걸리고 뼈가 부러지고 운동만 했다 그러면 또랑에 빠지고, 그래서 내가 병원을 수시로 드나들었는데 이후에 내가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내 주변에 사건 사고가 끊이질 않더라. 그래서 내가 내 주변에 일어나는 사건 사고를 이렇게 사진으로 찍어서 돈을 버는 일을 했더니 내가 부자가 됐다인 거예요. 자, 그럼 응급 처리 기사, 예를 들어서 보험 영업사원. 자, 보험 영업사원 돈 벌려면 내 주변이 평안해야 돼. 내 주변에 사람들이 좀 죽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그래야 돼. 자, 변호사 사건 사고 많아야 되잖아. 자, 사주 상담가, 내 주변이 다 평온해봐. 그럼 사주를 보러 오냐고. 그러면 인사신 사명은 나쁜 게 아니라 대박이야. 단 인사신 사명을 충분히 경험하고 해결할 능력을 가졌을 때입니다. 그래서 사주라는 거는 우리를 둘러싼 운명의 환경을 말해주고 있지만, 그 운명의 환경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내 사주 망했어요가 아니라 어머 내 사주 너무 감사해요 라는 역으로 이용을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렇죠? 가령 제 사주 같은 경우는, 호신쌤 사주는 술의 천문으로 그냥 도배가 되어 있는 사주예요. 그냥 해술이야. 그냥 사주가 싹 다 술의 천문입니다. 옛날에는 저희 어머니도 명리 가시다 보니까 아이고 우리 아들 큰일 났네, 아이고 우리 아들 하늘의 그물에 걸려가지고 되는 일이 없겠구나,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걸 역으로 이용을 했어. 아하, 그러면 나는 하늘의 그물에 걸려서 되는 일이 없는 사람들을 되게끔 해주면 되겠구나. 그랬더니 내 주변에 하늘의 그물에 걸려서 되는 일이 없는 사람이 무지하게 많은 거죠.
나는 하늘의 그물에 걸려서 이거를 잘 썼다. 여러분들도 하늘의 그물에 걸렸으면 다 나한테 와라. 내가 해결책 마련해 주마. 그랬더니 뭔가 영감, 직감, 꿈에 뭐가 보여요. 뭐가 미래가 막 나타납니다. 내 몸에 신기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이 전부 저를 찾아와가지고 제 수강생이 된다든가 제 강의 교재를 산다든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얘기를 듣고 갑니다. 즉 아까도 말했지만 결과가 정해진 게 아니라 우리의 운명적 환경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는 정해져 있는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고 확률로 존재하는 여러 개의 미래고 우리는 그 여러 개의 존재하는 미래 중에 가능성이 높으면서 바람직한 미래를 찾아서 그 가능성을 높여가는 삶을 살면 우리의 원하는 미래가 확률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자, 이 얘기예요. 사주는 예언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지구별 체험 계획서예요. 결과를 정해놓은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환경과 출발점을 적어놓은 문서입니다. 여행 계획서 같은 거죠. 단순한 여행 계획서가 아니고요. 그 여행을 완수하기 위해서 미리 다 사전 준비를 해놓은 여행 계획서예요. 마치 여러분들이 미국 여행을 한 달 간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그냥 가겠어요? 한 달 전에 여행사 계약해놓고 호텔 숙박 예약해놓고 갈 곳 예약해놓고 만날 사람 미팅 잡아놓고 가이드 예약해놓고 기차표 끊어놓고 자 식당 예약해놓고 갔겠죠. 근데 만약에 미국에 가서 내가 짠 일정표와 전혀 다른 삶을 살아버리면 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밥도 못 먹고 잠잘 곳도 없고 힘들어 죽겠는데 도와주러 오는 사람들도 없고 어디 가야 될지도 모르고. 근데 만약에 내가 미국 여행에서 짜놓은 계획에 어느 정도 근사치하게 움직이게 되면은 그때서부터는 때 되면 가이드가 나타나고 때 되면 기차가 내 앞에 서 있고 때 되면 호텔에서 연락이 와서 오늘 몇 시에 들어오세요 하고 연락이 오고 때 되면 사람들이 와서 내 마중을 옵니다. 사실 영혼들은 지구별에 오기 전에 치밀한 운명계획을 짜가지고 왔고 그 운명계획 혹시 까먹을까봐 사주에다가 언뜻 비춰놨고 그래서 난 누구 여긴 어디 하는 사람들이 좀 힘들면 안내 가이드인 명리상담가한테 찾아가서 저 다음 대운에 뭐 해야 돼요? 그러면 다음 대운은 뭐 하시는 게 유리하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들으라고 해놓은 거죠. 참 친절한 우주죠. 그런데 가끔 명리가를 잘못 만나면 안내자를 잘못 만나면 엉뚱하게 얘기를 해주든가 아니면 경험해야 되는 경험을 회피를 해버려가지고 해당 미션이 안 끝나는 악순환이 걸릴 수도 있다. 자, 이런 점을 봐야 됩니다. 자, 사주는 품평표가 아니에요. 자, 이게 제 지론입니다. 사주는 그 사람의 등급을 얘기해주는 품평표가 아니고 개인 맞춤 자기성장 계획서입니다. 개인 맞춤이에요. 개인 맞춤. 이게 부족한 사람은 이 경험해라. 저게 부족한 사람은 저 경험해라. 왜? 우리는 이번 생만 산 게 아니라 전생에도 수많은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각자 이런 경험들을 채우고 이런 경험들을 채우면서 살아왔는데 그러한 과정에서 이번 삶에 우리한테 필요한 경험들이 있고 그거를 우리는 개인 맞춤으로 짠 거죠. 만약에 사주에 8글자 중에 7글자가 비겁이다. 비경겁재로 되어 있는 정말 무지막지한 비겁 다자다. 그러면 이 사주는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 뭐하는 사주겠어. 이번 지구별 체험에서 이 사람 저 사람 요 사람 저 사람 저 사람 다 만나가지고 그러면 비겁이 7개면 뭐 나머지 하나 있을 거 아니야. 뭐 인성이 하나 있든가 관성이 하나 있든가 재성이 하나 있든가 식상이 하나 있든가. 그럼 식상이 하나면 세상 사람들과 함께 하나의 식상을 생활하는 거고 관성이 하나면 하나의 간판 안에 하나로 모여보라는 뜻이고 재성이 하나면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같은 장사, 같은 비즈니스, 같은 소유를 공동으로 해보라.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든지 같이 시너지 효과를 내가지고 함께 잘 되든지 운명규칙은 정해져 있는데 결과는 네가 하기 나름이다. 이렇게 정해져 있단 말이죠. 여러분 동대문 시장에 한번 가보세요. 옷가게를 하는 사람들이 한 평, 2평짜리 옷가게가 동대문 시장, 청평화 시장, 남평화 시장에 그 건물 안에 300명, 500명이 다 옷을 팔고 있습니다. 그게 비겁, 다자, 군겁, 쟁제예요. 하나의 시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같은 시장을 공유하며 물건을 팔고 있다. 그 중에 나쁜 놈이 있어서 9시 뉴스에 나오면 같이 망하는 거고 그 중에 장사 잘하는 마약김밥집이 있어가지고 그 집 앞에 줄 서면 덕분에 나는 그 옆에서 커피 팔아서 부자 되는 거고
이런 형태들이 함께 공동 작업, 그걸 갖다가 비겁은 도둑놈이니까 사람을 멀리하시고 혼자 사시오 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큰일이 난단 말입니다. 미션을 거꾸로 왜곡을 해버리는 거죠. 즉 사주는 회피해야 되거나 나쁜 것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번 지구별 체험에서 꼭 경험하고 체험하고 넘어가야 될 우리의 인생 미션, 과제, 버킷리스트를 알려주고 있는 것이다. 단 좋은 사주, 나쁜 사주가 있는 것이 아니다. 이건 있어. 근데 미션이 좀 어려운 사주와 미션이 좀 쉬운 사주는 있어요. 근데 이제 굳이 이분법으로 나누시려고 하는 분들은 그 미션이 어려운 게 나쁜 사주고 그 미션이 쉬운 게 좋은 사주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대체로 들어가기 어려운 학교는 나쁜 학교입니까? 좋은 학교입니까? 들어가기 어려운 회사는 좋은 학교예요? 나쁜 학교예요? 만나기 어려운 사람은 대체로 좋은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그래서 미션 난이도가 높은 사주는 미션 성취에 고생이 좀 따르고 어렵지만 그 미션을 성취하게 되면 보상이 큽니다. 보상이 커요. 저는 가끔 상담을 하다 보면은 내가 들어도 정말 힘드시겠습니다 할 정도로 힘든 삶을 살고 오신 분들이 자신의 인생 서사를 얘기를 하실 때가 되고 막 내 마음이 찢어지게 아파. 그래서 그분이 보통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져가지고 이런 개떡 같은 사주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벌받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분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자녀분 특 먹고 가기 바라죠? 그렇죠. 내 자식이 특 먹고 가기를 바랍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선생님의 수호신께서 특목고를 보내신 겁니다. 특목고를 보냈어요. 저는 그거를 인생 특목고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특목고가 공부 편하게 하는 곳입니까? 공부 힘들게 하는 곳입니까? 어떤 학교는요, 가둬놓고 기숙사에서 수업도 영어로 해요. 야, 게임도 못하고 연애도 못해. 와, 뭐 새벽 6시부터 막 일어나가지고 막 영어로 막 수업해야 돼. 너무너무 힘들어. 근데 서울대를 잘 가. 보상이 좋아. 그걸 이겨내면. 물론 중간에 청 힘들면 그냥 도중 이탈해서 일반고를 가세요. 뭐 그것도 가능해요. 진짜 특목고 갔다가 일반고 가는 학생들도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프로그램은 영혼들이 스스로 짜가지고 온 환경인데 인생 난이도 프로그램을 확 올려놓고 온 영혼들은 그게 전생에 죄를 져서 벌 받는 게 아니고 남자로 치면 군대 가기 싫다 그러는데 이 사람은 해병대를 자원 입대한 거고 공수부대를 들어간 거고 육군사관학교를 나온 거고 저기 우리 제 직전에 강의하신 우리 대령님 계세요. 대령님. 예? 군대를 장교로 갔어. 군대를 장교로. 와, 이게 뭡니까? 대체로 저 평관 가진 사람들이 저기 높은 산이 있으니 오른다. 시시한 뒷산은 안 오른다. 이왕이면은 제대로 된 군대를 가겠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기상이 빵빵한 영혼들이 이번 삶은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서 좀 힘들지만 배울 거 많은 삶을 살겠다. 그래서 결혼을 했더니 세상에 남편이 이럴 수가 뭐 이런 직장에 갔더니 왜 날 괴롭히는 사람이 이렇게 끊이지를 않고 조금 내가 역경을 이겨내고 잘 될 만하면 왜 세무조사가 들어오고 왜 친구라고 해서 잘해줬더니 왜 뒤통수를 치고 하는 일들이 다 여러분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만든 인생 특목고 프로그램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런 거죠. 특목고에 간 아이들한테 너희들이 잘못한 게 많아서 학교에서 혼나는 거다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 아유, 대단한 친구들이네. 야, 그 어려운 학교에 가서 여태 3년을 다니고 있다니, 우와, 대단하다. 그러면 우리는 인생을 힘들게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아유, 찌찌찌, 네가 게을러서 그렇지. 이런 식으로 보면 안 되고, 아유, 네 팔자가 그 모양이라서 그렇지. 품평을 하면 안 돼요. 오히려 어떻게 해야 돼? 이런 훌륭한 인생 특목고 프로그램을 꿋꿋하게 이겨내시다니 정말 대단하십니다. 존경을 해야 돼. 존중을 해야 돼. 여러분 서울대 가는 사람들한테 두 가지 마음이 들잖아. 첫 번째 시기 질투. 두 번째 대단하다. 존경과 존중. 이게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아주 빡센 사주를 가지고 왔어. 대체로 명리학에서 나쁘다고 하는 사주들이 뭐 보통은 뭐 편인중중, 상관경관, 뭐 편관의 편인도식, 뭐 비겁중중, 뭐 이런 사주들 많을 텐데 그런 사주들은 미션 난이도를 어렵게 짜가지고 와서 그 어려운 시험에 스스로 통과하기 위해서 온 훌륭한 영혼들입니다. 존경스러운 영혼들. 그래서 저는
사주를 등급을 나눠가지고 아유 이거 천박한 사주야, 이거는 아주 고귀한 사주네, 이런 식으로 사주를 신분제 보듯이 보면은 안 되고, 대신 사주의 미션 난이도는 봐야 되겠고, 다음 그 사주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우고 공부하고 성장할 수 있는가, 이거를 알려주고, 그 다음에 정 힘들면 우리가 원하는 미래로 갈 수 있는 팁을 알려주는 거죠. 너의 운명 게임 규칙은 이렇게 만들어져 있으니 이렇게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의 인생을 성장시켜 줄 수 있는 명리가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주 명리학은 그 사람을 품평하는 학문이 아니라 그 사람을 성장시키고 그 사람의 운명을 업데이트해 줄 수 있는 학문인 거예요. 이게 쉽게 말해서 청소기인 줄 알고 샀더니 얘가 세상에 청소도 하고 막 도난경 보기도 되고 막 뭐 복권도 찍어내고 막 하는 거야, 이게. 자, 요 얘기는 제가 지금 다 말로 한 얘기예요. 흉신귀신, 피해야 할 결함이 아니라 반드시 체험해야 될 과제, 편중과 과다, 나쁜 사주가 아니라 집중해야 될 전문성. 비겁이 많은 사주는 비겁 집중 과정 사주인 거고, 식상이 많은 사주는 이 세상의 모든 체험을 직접 경험해보는 식상 체험 전문 과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식당에 가도 50가지 메뉴를 파는 김밥 천국이 있는가 하면 딱 한 가지나 두 가지 메뉴로 쇼부를 보는 전문 식당 있잖아. 사실 음식 맛 좀 아는 사람들은 전문 식당 가요, 일반 식당 가요? 전문 식당 가잖아. 그냥 설렁탕 하나로 건물을 지었어요, 그런 데 가잖아. 자, 그러니까 우리가 편중사주를 보고 저는 망했어요 그러지 말고, 아, 내가 그냥 불덩어리 사주에 그냥 인성이 가득하구나, 그러면 내가 세상 공부를 뜨겁게 열정을 가지고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운명이 풀리겠구나 라고 해야 되는 거지. 나는 망했어, 공부는 귀신이야, 공부를 하면 안 돼, 이렇게 거꾸로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아까 했던 얘기죠. 양자역학의 원리죠. 입자는 결정된 것이고 파동은 확률로 존재하는데, 지금의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의 현실은 입자화된 거지만 10분 후, 1시간 후, 10년 후, 20년 후는 파동입니다. 아직 입자화되지 않았어요. 확률로 존재합니다. 우리 서구당 사부님께서 늘 하시는 얘기죠. 이 얘기예요. 미래는 파동입니다. 어떻게 입자화될지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 우리의 운명은요, 마치 기차를 타고 가는 레일과 같아서 일정 흐름을 타고 가다가 일정한 분기점에서 갈라지는 길이 나옵니다. 여기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달라지고, 또 가다가 보면 분기점이 나오고, 또 가다가 보면 분기점이 나옵니다. 사실 이 명리학의 장점이 그 분기점이 어디인지를 잘 알려주고, 그 분기점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유리한지를 알려주는 학문입니다. 거의 이건 치트키 수준이. 자, 사주는 미래를 맞추는 학문이 맞아요. 하지만 이제는 그것을 넘어서서 미래를 유도하는 학문입니다. 시간이 다 돼서 결론을 내야 될 것 같아. 자, 요게 핵심이에요. 자, 우리는 사주를 보고 좋은지 나쁜지를 판단하지 말고 내 사주가 어떤 미래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의 가능성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주를 가지고 이거를 스토리텔링, 서사화를 시켜서 우리의 미래가 10개도 나오고 20개도 나오고 30개도 나올 수 있어요. 저는 사주를 잘 모르던 시절에 독학으로 배우던 때에는 내가 사주의 고수가 되면 딱 하나의 미래가 보일 거야 인 줄 알았는데, 웬걸? 사주를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사주의 이치가 깨일수록 미래가 하나가 보이지 않고 2개가 보이더니 3개가 보이더니 10개가 보이더니 20개가 보이더니 30개가 보이고, 이제는 그냥 한 100개씩 보이는 거야. 아, 그러면 이게 이 중에 몇 번이지? 이렇게 되는 거지, 이제. 그러니까 그때서부터는 아하, 이 사람한테는 100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현재의 삶으로는 56번 미래로 갈 확률이 가장 높고 그 뒤를 23번 미래가 뒤따르고 있는데, 현재 이 사람한테 가장 바람직한 미래이자 이 사람이 바라는 미래가 현재 26번 미래구나. 하지만 현재와 같은 추세로 가게 되면 26번 미래가 펼쳐지지 않고 그토록 두려워하는 58번 미래가 펼쳐질 수도 있겠구나.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돼요? 26번 미래가 펼쳐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돼.
그러면 내 사주를 가지고 이 글자를 활용했는가? 이 글자를 회피했는가? 이 글자의 성숙도가 충분하지 않았는가? 내가 이 과정을 빼먹었는가? 내가 그때 이렇게 행동했는가? 등등을 점검을 해가지고 유도해야 돼. 유도. 사실 그리고 이 유도는요, 나이가 어릴수록 잘 되고, 나이가 어릴수록 잘 돼. 그래서 한 20살 전에 오면은 아예 방향을 잘 잡을 수가 있는데, 이제 나이가 한 60 정도 되셔가지고, 이제 이거를 이제 바꾸려 그러면 이게 그동안 이 살아온 관성이 있어가지고 쉽지가 않아요. 그 대신 노력을 하게 되면 되지. 대신에 그동안 살아온 방향 내에서도 현재 활성화되어 있는 미래의 가능성들이 여러 개가 있어. 그 활성화되어 있는 미래의 가능성으로 우리는 유도해 드릴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주를 배우신다면 처음에는 맞추는 방법으로 쓰겠지만 그 단계를 넘어선다면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건 그 사람의 미래 가능성을 짚어드리고 당신의 사주를 보니 이렇게도 될 수 있어. 근데 노력을 좀 해야 되겠네.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해. 가능하겠어요? 라고 해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알려줄 수가 있는 거지. 자, 그래서 우리는 사주를 통해 첫 번째 가능성을 찾고, 두 번째 현재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세 번째 여러 개의 미래를 알려줘. 어떤 미래를 선택할 겁니까? 알려주고, 그러면 18번 미래요, 3번 미래요. 그러면 3번 미래로 갈 수 있는 방향을 알려줘야 되는 거죠. 공부를 하던, 일자리를 잡던, 그 자식 좀 그만 혼내던, 그 옆 사람하고 소송 좀 그만하던 방법들이 있는 거죠. 자, 요거는 이제 스토리텔링 명리법인데, 요거는 시간상 요거는 그냥 요걸 넘어갈게요. 제가 요 교재를 만들어 놓은 거를 제가 서구당 카페에다가 제가 요 자료를 PDF로 올려놓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기를 안 하시더라도 저희 서구당 카페에 오셔서, 네이버 카페에 오셔서 요 자료를 다운 받으실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사주를 스토리텔링화하는 어떤 내용입니다. 자, 공부할수록 미래는 좁혀지지 않았다. 미래가 더 넓어진 거예요. 네, 10개에서 20개 이상의 인생 이야기가 한 사주에서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의 미래가 몇 개가 펼쳐져 있는지를 보고 그걸 알려주고 몇 번 미래로 가실래요? 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 거죠. 자, 수동적 태도와 능동적 태도가 있는데 내 운명을 바꾸려면 좀 능동적 태도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자, 수동적 태도. 제 사주 부자 사주인가요? 어떻게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있으면 감이 떨어지나요? 자, 이렇게 되면은 현재 고정된 미래로 갑니다. 그러면 명리가 입장에서 맞추기는 아주 유리하죠. 네, 쪽지게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너 잘못될 거야를 맞춘다는 것보다는 너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요러요러한 행동가짐을 가지면 미래가 이렇게 바뀔 거야 라고 얘기해 줄 수 있죠. 자, 능동적인 태도. 제 사주를 어떻게 쓰면 부자가 되나요? 라고 물어봐야 되고, 우리는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계시지 마시고 감나무를 흔들거나 다른 나무 밑으로 옮기거나 감나무를 좀 키우시거나 감 따는 방법을 익히시거나, 우리는 이 방법들을 알려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나쁜 사주는 없다. 활용하지 않는 사주가 있을 뿐. 자, 우리는 악마의 메신저가 될 것인가? 천사의 메신저가 될 것인가? 자,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나도 사주 공부를 하여 명리상담가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둘 중에 하나를 고르시면 돼. 제가 아주 쉬운 방법을 알려드릴게. 아주 일관되게 나의 입장을 견지를 해서 상담을 해주면은 몇 년 지나면 딱 내 말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 말인즉슨 너 잘못돼 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운이 안 좋은 사람, 잘못되는 사람들이 귀신같이 나한테 상담을 하러 옵니다. 근데 반대로 지금까지는 힘들었지만 이제 너는 잘돼 라는 말을 일관적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신기하게도 1, 2년 후에 힘들었다가 막 운이 풀리고 있는 사람들이 신기하게 내 앞에 와서 사주를 보고 가서, 그리고 나하고 사주 상담한 뒤에 정말 1, 2년 후에 잘 돼가지고 소문을 내줍니다. 그 선생님이 합격한다고 했는데 됐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 거죠. 자, 여러분들은 천사의 메신저가 되시겠습니까? 악마의 메신저가 되시겠습니까? 네, 근데 사실 악마의 메신저가 되기는 좀 더 쉬워요. 자,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할게요. 자,
자, 사주는 결과가 아니라 환경이고 미래는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입니다. 우리는 그 중에 긍정적인 미래를 찾아 그 미래를 열어줄 수 있습니다. 유도해 줄 수 있죠. 자, 이게 사주의 지금까지 우리가 몰랐던 숨겨진 기능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